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간직하고 좋았던 일들을 늘 떠올리세요. 영화배우 브룩 실즈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감사 스마일도 정말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또 좋았던 일들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 감스님들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항상 사랑을 간직하고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우성님께서 모든 지표가 집값 상승을 지금 가리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매물은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락 오인방은 계속 집값을 하락한다, 더 폭락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락 5인방의 생각 기계는 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의 방송을 저도 가끔 챙겨보는데 개인적 시청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이 말하는 건 나도 다 안다. 난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있다. 나보다 생각 기계가 안 좋구나 라고 지금 우성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의 요즘 관심은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3일만 지나게 되면 6월 15일이 옵니다. 4월달 실거래가가 발표가 되고요. 또 4월달 실거래가는 3월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4월달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전 추정하고 있다. 점점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수치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변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7월 15일이 되어서야 아마 다음 달 15일이 되게 되면 이제 5월달 실거래가가 이제 집값 상승폭이 수치로 발표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 일방적으로 상승으로 기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 카페 회원분 중이나 무주택자분, 1주택자분들은 그 전에 빨리 집장만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성님의 책도 지금 읽어보았고 우성님께서 이런 인사이트를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생각이 많이 또 다르고 특히 이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지금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제 검단 신도시 가서 남수란 대표님하고 이제 라이브를 했잖아요. 제가 조금 뒤에서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 실장님 포함 3분 있는데 2분은 계속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제가 거기 가서 말 그대로 2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삼송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분위기는 어떨까?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는 조용하지만 이 조용한 가운데 거래가 어제도 되고 그제도 되고 특히 이제 지축이나 향동이나 신원동이나 삼송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정말 조금 가격이 지난달보다 조금 높긴 해도 거래가 지금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매도인들이 이제 이 가격을 알게 되면 아마 이 가격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일단 더 달아오르기 전에 더 예를 들어서 더 번지기 전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라이트하우스의 영상을 제가 한 번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는 이거 한번 봐야 되나? 또 궁금하기도 한데 조회수가 4만회입니다. 4만회. 8월부터 완전 개박살 납니다. 이번 집값 붕괴는 역대급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길래 여기는 또 4일 전인데 거의 5만회 조회수를 할까? 저는 아침 방송을 하면 평균 조회수가 1000에서 2000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정말 방송을 잘 하시길래
이런 8월부터 완전 개박살난다. 이번 집값 붕괴는 역대급이다라고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 놓으면 특히 뭐 11분, 13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말 들어가서 보고 싶기도 한데 내용은 뻔할 것 같아서 제가 보지는 않고 감자스마일이 이런 라이트하우스라든지 집값 폭락론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믿고 아직까지 내 집 마련 안 하시고 또 올 하반기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디 생각을 바꾸시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1988년도 기사입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제가 뭐 조선시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80년도만 해도 서울에 정말 엄청나게 무주택자분들도 많았고 치솟은 집값 때문에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나 라고 했었던 게 불과 88년이면 한 40년 되나요? 35년 정도 되나요? 감자스마일이 88년을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인 때 같아요. 제가 88년 올림픽 서울 올림픽 할 때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치솟은 집값은 80년도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무주택자 60% 끝내 가망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렇게 이때 당시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아파트에 향한 불빛과 천막집의 어둠과 이렇게 공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내 목표, 내 꿈, 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90년대생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서두르고 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박수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돈도 없는데 대출 끌어다가 저렇게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또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필요 없고 특히 서울 수도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걱정할 게 없다. 물론 203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28, 9년도까지는 특히 서울 수도권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은평구 불광동의 미성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네요. 야, 박인석 씨가 1,600만 원짜리 전세살이 신세였는데 지금은 8천만 원짜리 28평 고층 아파트 내 집에서 살고 있다. 야, 그렇다고 하면 미성 아파트를 8천만 원에 그때는 샀다는 거네요. 88년도에.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간만에 남선환 대표님 인천 검난 신도시 방문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고요. B급지에서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특히 9억 이하의 이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신 분들은 선택을 참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또 제 얼굴을 좀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감자스마일 TV 라이브 어제도 실시간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 내가 실시간 때 참여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어떠한 질문이라도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혹시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번에 꼭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몰랐는데 이 쇼핑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라든지 모자라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태그된 제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는 아무도 이거를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 정도가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구매를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제품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이 제품을 갖다가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감자스마일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정말 유튜브를 따라가야 된다. 유튜브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저도 유튜브 블로그를 매일 1일 1포스팅을 하지만 유튜브만큼의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창작자,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수익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채널은 유튜브를 따라올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빌어서 유튜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애청자 감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남선아 대표님께 리틀백님 좀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저 라이브 시간 때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선아 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또한 기대를 하고요. 감스님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검남 부동산 프로 남선아 대표님 또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감사 스마일처럼 이렇게 검남 부동산 프로를 치시게 되면 일단 남선아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조회수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감스님들도 더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네, 오늘 공교롭게 리틀백님의 투자 빈민을 위한 1호 블로그 글 이번 주 시황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 이 말 한 글자, 그 다음에 이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닿는 이 국문학, 아무튼 이 문학을 갖다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 글을, 포팅 내용까지도 너무 뭐랄까, 일반적인 그런 글들은 아니라서 딱 어투만 글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리틀백님의 글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감스님들도 리틀백님 많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리틀백님의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먼저 결론을 드리면 바쁘신 분들께 일단 저는 초록불이 되기 전에 지금 빨간불에서 이제 황색불로 넘어가는 아니면 황색불에서 초록불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신호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폭락한다, 8월 달에 더 심해진다라는 이런 기사를 갖다가 너무 맹신이 8월부터 완전 개박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초록불 되기 전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50억에 팔렸대 파다한 소문 반포 집주인들을 술렁이고 있는데 일단은 반포 아파트 부동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오늘도 아크로 리버파크 계약금 넣겠다고 계좌 요청했더니 한 집은 1억을 올리셨고 한 집은 보류하셨어요. 저층이었는데. 그리고 국평 저층 입주가 안 되는 매물이 최저가가 39억 5천이고요. 내년 초에 입주되는 매물 한강이 살짝 보이는 매물이 42억에서 48억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50억에 팔렸다라는 이 매물이 실제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49억 7천만 원 설하고 49억 9천만 원 설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원베일리가 49억 7천에 말 그대로 실거래가 열렸습니다. 실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께 왜 제가 감사 스마일은 고양시 서북구 쪽만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강남, 반포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강남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성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49억 7천에 팔렸다는 게 사실이고 이제 국민평형 50억 시대를 열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높은 것 같다. 간만에 전화세례 기쁘기도 하지만 정작 실속은 없다. 씁쓸하기도 한다라는 이 공인중개사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수색빙산도타운이라든지 어제 또 검당 가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매도인들이 이렇게 싸게 매도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중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 방송을 또 보시는 많은 또 중개사, 공인중개사님들도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계좌 받기가 너무 쉬웠어요. 심지어는 가격 흥정하기도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가격이 10원도 내고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올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또 삼성의 원흥의 지축에 실거래되는 건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10원도 내고 안 되고 심지어는 중도금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믿지 않으시면 일단 실제로 이런 것들 전화 돌리셔가지고 손품 파시고 조만간 5월달 실거래가가 이제 4월달 실거래가가 6월 15일날 종합돼서 나오고 5월 실거래가는 7월에 이제 종합돼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50억에 팔린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주택 거실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긴 하네요. 제가 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가 더 많은 구독자라든지 찐팬들이 늘어서 제가 고양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성수라든지 강남에 가서 반포에 가서 이렇게 임장도 하고 이쪽에 있는 매물들도 제가 소개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또 작은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레미안 원밸리 50억 신고가가 실제로 50억은 넘진 않았는데 49억 7천이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 굳히기에 돌입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드리면 조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리틀백의 커피챗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갖다 조금 알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리틀백님의 커피챗 또 프리미엄으로 해서 구독해서 보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상당히 알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가 있는데 내용이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고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서울로 컨텐츠 점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틀백의 커피챗 프리미엄 구독을 하셔가지고 또 보실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반포 아파트 어떤 매물들이 나와 있을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강남, 잠실, 용산, 마포, 성수 이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팔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만간 빠르면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제가 6월 중순부터 예상을 했는데 이제 6월 중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것 같고요. 조금 늦으면 8월, 9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서 우성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7월 달부터는 지금하고 분위기는 지금은 서울만 지금 움직였다고 하면 7월부터는 아마 서울 주변 지역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느낌을 제가 어제 검남 신도시에 가서 확실하게 느끼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올까요? 요즘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요. 집을 보러 오겠다고요. 지역이 분당이다. 대형이라서 매도가 쉽지 않은데 막상 매도하려고 보니까 또 떠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학군도 괜찮고 환경도 마음에 들고 그래도 매수 보러 왔을 때 팔아야지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경기가 좋을지도 알 수 없고 사실 추가 분양가 그러니까 추분 이슈가 떠오르면 매수세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분당 재건축 상황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지금 임해동부터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구미동까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건축이 말 그대로 분당이 좀 말 그대로 지금 들썩들썩 거린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도 있고 조금 이제 조합 간의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당의 부동산 분위기는 지금 마을별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삼본, 군포에 비해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그렇게 지금 뭐랄까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는 분위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매 최저가가 한 달 전 대비 상승한 곳이 16곳이고요. 하락한 곳은 1곳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분위기는 지금 분당에서 좌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 서초 엄청 오르고 여기저기 신고가가 나온다는데 내 거는 왜 안 팔리지? 이 이야기 지금 고양시 덕양구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내 건 왜 안 팔리는 걸까? 답답해 죽겠다. 아무래도 현재 거래 핵심이 실수요잖아. 신세 같은 데로 9억의 아파트 매수가 연초부터 늘었고 이 돈이 생긴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 거래로 또 중간 가격대를 매도한 사람들이 하나씩 위로 지금은 보니까 실수요, 1주택자들이 갈아타게 하는 수요하고 무주택자들이 실수요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파셨던 분이 마포라든지 가재울로 넘어가면 또 가재울이나 마포를 수색경상주택을 팔았던 분들이 여의도라든지 잠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보는데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하기도 하지만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집을 팔았더라도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또 새롭게 집을 사야만 되니까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 언론에서 분위기도 바뀌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나오면서 나도 하나 전세 끼고 사놔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가수요도 지금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고양시 덕양구에 매수하는 사람들 또 살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서울에서 계신 분들도 물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일산에서나 파주에서 계신 분들 사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갭을 끼고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지방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인데 이제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 같다. 그래서 제 방송을 서울 운전 구간에 이런 개통하기 전에 또 아직까지 조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검단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역 뭐 이런 데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아직 덜 뜨거운 지역을 갖다가 보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신생아 특례 9억 이하의 이런 또 실제 실수요 그 다음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또 어제 검단신도시 남선호 대표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세를 갖다 구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실제로 검단을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덕양구도 아마 전세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특히 삼성벨트 5년 이내 지축이라든지 더군이라든지 또 10년 이내 머능지구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아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어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언가를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란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황색불에서 파란불로 가려고 하는 이때 빨간색 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 불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만 좋아지는 거 아닐까? 울산이나 대구, 부산도 좋아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틀백님께서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절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빨간색 불에 나오라는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에서 이제 바로 초록색 불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황색불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황색불을 보고 지금 나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이 정말 내 집 마련에 적절한 시기일까? 지금 집을 사도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지금 투자하기 좋을 때인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를 지나서 또 내년에 집을 매수하라. 아니면 올 하반기에 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없고 지방의 수요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올 하반기에 집값 망한다, 대폭락한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부동산 현장에 15년 있었습니다. 뭐 16년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8년도 12월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은평뉴타운에서 2009년도에 또 그런 흐름을 보았고 또 아무도 집 안 살 때 감사 스마일은 내 집 마련을 해보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사고 일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갔던 폭등 시장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고 2022년 하반기 2023년부터 또 침체장을 갖다가 2024년 2월 달까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제가 감스님들께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고 또 폭락론을 갖다 너무 믿지 말아라고 정말 더 강조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그때는 제 이야기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또 금리 인하도 오늘 미국이 또 CPI도 그런 것들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 올 하반기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를 상승할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할 타이밍을 언제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 집 한 채를 갖다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확신이 서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늘 다양하다. 정부 정책도 자주 바뀌고 경기 상황도 불확실하다. 언제든 강남이나 잠실 같은 특정 지역만 좀 거래되다가 다시 꺾여버릴 듯 불안한 마음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작년과는 분명히 다르고 올 초에 리틀뱅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 시황을 갖다가 정말 지역별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래되는 지역도 더 넓어졌고요. 가격 역시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집 한 채만큼 또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채 정도는 더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피터 린치의 You can't see the future라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투자라는 것이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준비와 계획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한 시점을 잡으려다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감스 TV 라이브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살려고 달려들기 전에 관심 갖지 않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 스마일, 감스 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신다고 하시면 1주택 사시는 분들이 1주택을 갖다가 30년 보유하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또 갈아타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너무 늦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내 집 밟기에 금리 인하 본격화된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지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G7 첫 금리도 내렸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내려가고 저희 먼저 갑니다라고. 물가는 이미 잡혔다.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자신감. 미국만 호황인 시대 다른 나라들은 물가 하락. 정부 말대로 고정형 수탐대 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가상금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금리 인하 본격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실질 금리는 하락했고 내년 말쯤 지금보다 기준금리는 1%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1%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의 금리보다는 금리가 저금리로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미국이 지금 CPI 지수가 지금 낮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어제 동결됐긴 했지만 아마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그널을 저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분양가,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준금리까지 인하가 된다고 하면 분위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올 하반기에 임대차 시장만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도 들썩거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뱅님하고 감스TV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황색불일 때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제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